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11월 22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글로벌 증시, 또 글로벌 상품들 흐름은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략에 대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항상 전날과 전전날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황 전략글은 여기처럼 디테일하게, 짧으면서도 디테일하게 팩트만 드린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마이너스 4 곱하기 4 나누기, 이거 답이 뭡니까? 과정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다. 답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답이 저거야? 그럼 나는 행동을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저는 답만 드리기 때문에 이 시황 전략은 아주 편할 겁니다. 오늘 답부터 드리자면은, 오늘도 많이 떨어졌네, 매수해야지,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 제가 지난주부터 바로 8일 전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은 이런 뉴스들이 많을 겁니다. 국제유가 급락. 그것은 원고를 새벽 5시 정도나 6시 정도에 쓰고 나서 뉴스 앵커들이 지금 원고 받아갖고 읽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은 왜 맞지 않느냐? 올랐습니다. 0.39% 올랐어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새벽 2시부터 올랐습니다. 엄청난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고를 새벽 2시 전에 써놓고 지금 아침에 읽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올랐어요. 변동성이 엄청난 거죠. 한마디로 변동성이.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난 겁니다. 뉴스에 보면 국제유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갔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내려가지는 않았다. 장중에는 내려갔으나 종가는 내려가지 않았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비효과. 이런 모습이 살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국제유가가 이런 급락이 장중에 왜 나왔을까요? 자, 어제 오후에 나왔죠. 중국 코로나 다시 심해진다기보다도 중국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지금 시진핑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왜? 몇 달 만에, 그러니까 5월달 이후로 코로나 환자가 처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꽤 나옵니다. 아직도. 그렇죠? 꽤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퍼펙트하게 코로나를 완전 차단해야 된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한두 명만 죽어도 이렇게 떠들썩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몇 주 전에 코로나 중국발 뉴스가 호재가 나왔죠. 코로나 완화 정책.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끌어당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홍콩발 급등이 나왔었죠. 결국은 그거 다 내려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증시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답 드릴게요. 제가 왜 2주 전부터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인버스를 우리가 조금 일찍 들어가긴 했지만 그거 수익으로 제가 돌려드릴 거라 그랬죠. 자, 지금 제가 ETF 방에 계신 분들 제가 무료로 한 달씩은 해드린다 그랬죠. 제가 첫 발은 조금 일찍 들었지만 오늘도 하락하면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하락을 하면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추가 매수를 지난주 했거든요.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확 들어갔습니다. 그 증거 자료는 오늘 제가 마감 뉴스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채널방에서 메시지 보낸 거가 수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게 다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는 이렇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는 뭐 0.13%밖에 안 빠졌습니다. S&P 0.39, 나스닥은 1% 빠졌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소폭 하락. 유럽 증시도 다 소폭 하락으로만 끝났어요. 그렇지만 소폭 하락했지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직전 고점을 뚫고 갈 모멘텀이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올라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기대감은 이번 연대는 없어진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카드 연체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열렸던 지갑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이제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살기 힘들어지니까 점점점 지갑도 닫히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값들도 경매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 경매 나온다. 싸게 사야지. 경매는요, 2차, 3차 유찰돼야 그때부터 관심 드는 거예요. 1차 유찰, 뭐, 2차까지도 안 돼요. 2차 유찰됐다고 덥석 물으시면 안 됩니다.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다 사람들이, 나 더 떨어지면서 하지, 더 떨어지면서 하지, 이런 시국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오늘 하루에 다 올려드리면 너무 또 무겁게 가는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눈치껏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한 제가 국제유가 급락이 나온 거 나비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난주부터 말을 해드렸죠. 주식에서 나비효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국제유가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동 국가들에서 야, 우리 증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건 뭐냐? 이 세력들은요, 다시 한번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유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선물 투자. 저처럼 제가 선물 거래를 트레이딩을 매일 하잖아요. 국제유가 하락에 배팅하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15분 봉이에요. 그럼 30분 만에 조 단위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조 단위. 30분 만에. 30일도 아니고 단 30분 만에 조 단위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돈 600만 원만 넣어놓고도 여기서 여기 먹으면은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대충 따져봐도 600만 원 넣어놨으면 한 150만 원? 30분 만에 600만 원 넣어놓고 150만 원 먹었을 것 같은데요? 대충. 그럼 6천만 원이면 1,500. 6억이면 1억 5천 먹는 거예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 대충 따진 겁니다. 30분 만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세력들은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만들까요? 뭔가 빌미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뉴스 거리도 없이 이렇게 급락시켰다. 야, 얘네 장난친다. 그럼 조사가 나간다. 조사. 조사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빌미거리만 있어도 조사 나갈 거리가 없어요. 왜 저런 뉴스 나왔으니까 저렇게 떨어졌나 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뉴스가 뭡니까? 중국 코로나 사망자가 생겨서 야, 그럼 중국 경기가 점점점 문이 닫힐 텐데 그러면 중국에서 국제유가 쓰는 양이 엄청난데 중국이 그 양을 쓰지 않으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시킨 세력들도 누구한테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미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렇습니다. 주가도 똑같은 거예요. 다. 이 주식 시장도. 그래서 세력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뭐를 사놓고 올라야만 먹지만 주식이 올라야만 먹지만은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미국 지수나 우리 지수나 단기에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온 거가 지금 내려가지는 않고 있지만은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만 올라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쭉 떨어져도
세력들은 다 수익을 난다는 얘기죠. 수익이 난다는 얘기지. 뭐로 먹든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좀 전에 ETF방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며칠 전에 2명이 나가셨더라고. 2명이 나가셨더라고.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증시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보다 삼성전자 차트를 오늘은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주에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 지수가 다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5일선 위에 올라가야 된다. 5일선 밑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 이게 5일선이에요. 계속 놀고 있잖아. 하루, 이틀, 3일, 3일째.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죠. 5일선 밑에 내려와서 못 올라가고 있다. 그 전에는 지수가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혹시라도 5일선 위에 올라간다. 하루만 봐서는 안 돼요. 이틀 연속 버텨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올라갈 지금 모멘텀이 크게 없다. 삼성전자만 올라가서 안 되고 하이닉스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하이닉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5일선 밑에 있죠. 5일선 위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날도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업종지수로 가겠습니다. 자, 2400까지 열어놓으라고 했듯이 아직 2400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2300 밑으로 내려오려고 막 하겠죠. 그렇죠? 오늘 하루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2400이 무너질지는 2400 터치하고 또 올라갈지는 봐야 알겠지만은 올라가면은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리고 계속 두더지 망치처럼 여러분들 돈 100원 넣으면 옛날 두더지 올라오면 망치로 계속 두들기죠. 그런 흐름이 나올 흐름이다. 올라오면 누가 두들기고 올라오면 두들기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승에 배팅하는 파생하는 분들은 상승에 배팅해서 오래 들고 가면 안 된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테마주도 쉽지 않아요. 테마주도 짧게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머니에 손 넣고 마우스질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절대적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벌써 힌트 드렸잖아요. 어제 댓글에 어느 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수금 두둑히 만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어디에 막 투자하시면 안 돼요. 기회가 다 옵니다. 뭘 사든 기회가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거 3분의 1은 내줘야지.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3분의 1 내주면 바로 반등 나온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잘 지켜주나 보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지금은 철저하게 계산하에 투자를 하셔야지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밸류입니다.